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원가 방식 중 임대를 구하는 적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05쪽이 되겠죠. 자, 이 적산법 또 이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대상 물건의 이 기초 가액.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죠.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이 산정, 구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주죠. 이 필요한 이 경비를 더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인데, 이 적산법에 의해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이 수식 잘 기억해 두시고 16회 시험에는 여기에 기대이율 들어가는 수식을 출제했고, 또 여러분이 필요 재경비에 또 들어가는 지문, 우리가 또 사정 보정이 아닙니다. 필요 재경비가 들어간다. 자, 2년 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 재경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이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대상 물건의 원본 가액을 우리는 기초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가액은 우리가 임대료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준 시점. 자, 여러분 임대료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이 가지는 원본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때 임대료의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임대료 구하는 산정 기간에 있어서의 초일을 말하는 개념인데,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에 갖는 원본 가액을 기초 가액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대상 물건을 최유효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감안을 해야겠죠? 이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 계약상의 감가를 우리가 고려한 우리가 가액이다. 이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전체 준공해서 이 경제적 내용연수 전 기간,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친, 자,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친 우리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나오죠. 자, 이 최유효 이용을 우리가 전제로 한 가액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 가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이 조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약상의 감가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바로 이 가격이 바로 기초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초 가액. 자, 이 기초 가액의 개념이고, 자, 기대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여러분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10억에 대해서 우리 임대 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 100을 곱해주니까 10%죠. 그래서 임대 수익과의 비율인데,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우리가 단기적 이율이다. 단기적 이율이면서 이 상각 후 우리가 세 공제 전, 상각 후 세 공제 전 순이익에 대응하는 이율의 개념으로서 종합 이율의 개념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 기대 이율의 개념이고, 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는 뭐가 있죠? 우선은 감가상각비가 있죠. 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를 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로 임대인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유지, 회복시켜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유지비,
우리가 관리비, 뭐 수선비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죠. 필요적용비에 포함 안 되는 거. 유지관리비 중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우리가 대수선비라든지 또는 공용 부분의 공용 안전, 우리가 설비에 따른 비용,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비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냉난방 비용,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우리가 전용 부분은 부가 사용료로 처리를 하겠죠. 부가 사용료로 처리를 하면서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공가,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죠. 이 재산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하수도 설치에 따르는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건 포함되지만 임대 내 영업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보험료, 이 건물 등에 있은 화재보험료죠. 자, 이 건물 등의 화재보험료 같은 이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지만은 만기에 환급이 되는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준비하겠죠. 대손 또는 우리가 결손 준비금인데,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실에 따르는, 여러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 차인이 새로 계약하기까지 빌 수도 있죠. 이 공실 등에 따르는 손실 상당액 포함해야 되겠고, 또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운영자금 또는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는 포함이 되지만은 뭐는 안 되죠? 1년 이상은 안 돼요.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산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 설명 마치고,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로 가면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비교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비중 가액을 구하는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이 이 비준 가액 또는 유추 가액인데, 자, 여러분 개념이 308페이지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러면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니까 사례 가액이 나오겠죠.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현재 상황이죠. 현황에 맞게 사정, 우리가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 자, 여러분 이 가치 형성 요인 등에 있어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여러분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죠. 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인데 이게 바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그래서 요 수식 또 개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수식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래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 자, 이 거래 사례, 이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이 4가지가 있죠.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걸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이 또 선택, 수집해서 선택하는 기준이 또 올해 출제, 올해 계산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 예상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사정, 보정을 우선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 자, 여러분,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사정이 있으니까 보정이 생기는 거죠. 이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 우리가 되었거나 이 대상 부동산에 정통하지 못해서 과소 또는 과당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럼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은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가액으로 우리가 고치는 것, 이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가액으로 고치는 방법을 우리는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정 보정 요인에서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여러분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 되고, 또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또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2가지 있죠. 고가 거래일 때는 감액, 저가 거래일 때는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정 보정에 있어서 이 사례 물건은, 자, 사례 물건은 우리가 정상적인 것, 자, 정상적인 것 또는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예, 사례는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특수한 사정이 게재돼서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정 보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310페이지에 사정 보정률이 나오죠. 사정 보정률은 시장 가치에 대해서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뺀 게 바로 사정 보정률인데, 자, 이 사정 보정률을 가지고 사정 보정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310페이지.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 동그라미죠. 고가입니다. 이 표준 획지에 우리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를 했다. 이 경우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그러면 사정 보정률을 구해야겠죠. 먼저 그 예에 대해서, 자, 이 사정 보정률을 구하는데 시장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 가격에서 우리는 시장 가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 가치는 지금 얼마? 100만 원이겠지. 100만 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것이고, 이 매매 가격은 우리가 8억, 우리가 6천만 원인데, 이 8억 6천만 원인데 얼마? 우리는 800제곱미터죠. 800제곱미터. 이제 800제곱미터니 여기다가 시장 가치 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게 얼마죠? 요게 우리가 약 10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빼니까 7만 5천 원에 100만 원 나눠줬더니 얼마? 100을 곱해줬더니 7.5%가 나오네요. 7.5%.
자, 여기서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로 오는데 7.5%가 나옵니다. 그럼 사정 보정률은 7.5%니까 사정 보정치를 가는데 이 사정 보정치로서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사례 물건이죠. 분모는 우리가 사례 물건, 분자는 우리가 이 대상 우리가 물건에 나오는데 이 대상 물건은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에 있어서 기준 우리가 100%죠.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 기준 100%인데 사례 물건도 기준 100%에서 우리가 5%가 나왔죠. 지금 7.5%가 나왔는데 고가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플러스가 들어와. 고가일 때는 플러스고 이 저가일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자, 여러분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고가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그 수식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거기서 여기 여러분 수식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고치세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우리가 7.5%를 더해주면 돼. 7.5%가 그냥 7.5죠. 퍼센티지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얼마? 7.5분의 100이죠. 요걸 계산했더니 여러분 교재 0.930이 나오네. 여기 0.930. 여기에 바로 사정 보정치. 요걸 구한 거죠. 이 사정 보정치를 우리가 구한 거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여러분이 또 이 시험 문제에 이런 유형으로 또 출제를 또 자주 합니다.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인데 자, 두 번째는 이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 이 두 번째에서 구하는데 문제는 이 사정 보정에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구한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정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하면은 사정을 보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점. 자, 수정의 가능성은 시간적 유사성을 묻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사례 물건. 자, 이 사례 물건에 있어서 자, 우리가 14년 8월 1일은 거래한 날짜입니다. 거래 시점을 의미하겠고, 자, 이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2015년 2월 1일은 우리가 바로 무슨 시점이죠? 우리가 기준 시점이다. 자,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날짜.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래 시점에 있어서 이 날짜를 모른다. 8월 1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점 수정을 할 수 없으면 사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이 사이에 가치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고, 사례를 수집할 때는 이 기준 시점 2월 1일에 가장 가까운 1월 30날 아니면 2월 5일 이렇게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두 시점 사이에서는 가격을 변동하는 이 지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어지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짜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이렇게 다르면 시점 수정을 했는데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한다면 시점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으로 불일치할 경우에 이 거래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우리는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시점 수정.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 수정에 있어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지수법으로서
자, 지수법에 있어서 우리는 시점, 수정치는 이 거래 시점의 지수, 지수는 100을 기준하죠.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이 거래 시점에 비해서 기준 시점에서 우리가 10%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면 상승할 때는 플러스로 가고, 하락을 할 때는 뭘로?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10% 상승할 때는 플러스, 100분의 110, 1.1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점 수정을 한다든지, 변동률 적용법인데 이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데 1 플러스 R, 이 R이 지가 변동률이죠. N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년 전 하면 여기 1승 들어오고, 지가 변동률이 5% 하면 0.05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러한 변동률 적용법도 우리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점, 우리가 수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312페이지에 지역 요인 비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의의 볼까요? 평가 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과 또 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 획지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 요인으로서는 가로 조건, 자, 몇 줄 읽을까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이 있다. 기타 조건까지 밑줄 딱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를 산정 방법, 구하는 방법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합적 비교법과 이 평점법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세 번째가 위치의 유사성을 말하죠. 자, 위치의 유사성,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적 접근성보다는 용도적 접근성을 더 중시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때 위치의 유사성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수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은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인데, 문제는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인근 지역은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한다. 자,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에서 여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인근 지역인데,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유사 지역, 강남 서초구의 주거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똑같은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요,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교하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종합적 비교법,
종합적 비교법과 우리가 평점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평점법도 이 비교 요인을 전부 우리가 합하는 총화식도 있지만은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 비율 수정법 중에서도 이 상승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 상승식으로 해서 우리는 출제를 합니다. 자, 종합적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로서는 분모는 이 사례 물건, 분자는 우리가 대상 물건인데 기준은 다 100%가 되겠죠. 자, 이때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유사 지역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10% 열세 있다. 사례는 100으로 보고 대상 물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10% 열세 있다가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열세 요인은 마이너스, 우세 요인은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자, 평점법은 비교 항목이 나오죠. 자, 비교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자, 비교 항목이 뭐가 나오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가로 조건이라든지 또 접근 조건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나오고 또 행정적 조건 이렇게 나오고 또 기타 조건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비교 항목이 나와요. 자, 이때 비교 항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격차 내용이 나오겠죠. 격차. 자, 격차 내용이 나오면은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을 100으로 여러분 사례 물건을 100으로 우리가 사정할 경우에 우리가 격차 내역이 나온대. 자, 격차 내역을 보면은 가로 조건은 플러스 1이다. 이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환경 조건 플러스 3이다. 행정적 조건 제로다. 기타 조건 어떻게 돼요? 제로다. 이거 마이너스 2 할까요? 마이너스 4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교 항목에 있어서 가로 조건은 얼마? 자, 가로 조건에서 100분의 자, 사례 물건은 100입니다. 사례 물건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격차 내역을 물었어요. 사례 물건은 뭘로 본다? 100으로 우리가 사정할 경우에 격차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상 물건이 얼마 플러스 1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 물건이 사례 물건에서 플러스 2%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리고 또 100분의 접근 조건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환경 조건은 100분의 또 100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 행정적 조건은 또 100분의 얼마? 100 마이너스 4. 기타 조건은 0이니까 격차 내역이 0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 얘기죠. 이걸 전부 상승식은 이렇게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건데 그럼 얼마? 1.02 곱하기 0.99 곱하기 1.03 곱하기 0.96 곱하기 1 이걸 다 곱해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지역 요인 비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점법에서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다. 이런 형태로 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평점법에 의한 상승식 이렇게 비교 항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가 그 방법을 하나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든 우리는 지역 분석은 필요한 겁니다.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이 나오죠. 자, 물적 유사성은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우리가 동유형해야 된다. 자,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 물건이 목적어이면 사례 물건도 목적어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동질, 동유형의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이 물적 유사성인데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지역 요인과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과 또 평점법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 비교법에서 우리는 개별 요인, 사례 물건과 대상 물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이 개별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 물건, 분자는 또 대상 물건이죠. 자, 우세 요인이 나오면 또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인데, 자, 사례 물건에 비해서 대상 물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10%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플러스, 100분의 110, 12회 시험에 이런 형태로 하나 출제를 했었죠. 자, 평점법은 또 상승식을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 항목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비교 항목은 지역 요인과 잘 보세요. 가로 조건이 있고 접근 조건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획지 조건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개별 요인 비교에는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 항목에는 획지 조건이 없는데 개별 요인 비교 항목에는 획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획지 조건, 뭐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그리고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는데 획지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주의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면적의 차이가 있다. 사례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의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면적도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거래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 4가지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